매일 아침에 드시는 그 영양제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서 건강을 위해 먹은 영양제 때문에 쓰러져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0세 어머님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는 전부 챙겨 드셨습니다. 무려 8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속 칼슘 수치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뼈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시던 고용량 비타민 D와 칼슘제였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이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드시는 영양제가 신장을 망가뜨려서 평생 투석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그래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만약 그 영양제 때문에 뇌출혈이 생겨서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그래도 내일 아침에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로 피해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양제가 왜 위험한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당장 끊어야 하는지, 안전하게 영양소를 챙기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영양제를 더 조심해야 할까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정수기 필터가 낡아진 것과 같습니다. 40세 이후부터 신장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8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같은 양을 드셔도 몸에 더 오래 남고 더 높은 농도로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면 결국 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혈압약, 당뇨약 같은 약을 함께 드시고 계시니 영양제와 충돌할 위험도 큽니다. 약효가 너무 세져서 위험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약효가 떨어져서 치료가 안 되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가 3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드십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정확한 성분을 모르고 드십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고함량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요즘은 비타민 D 부족이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는 정보가 널리 퍼지면서 고함량 제품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비타민 D 많이 드시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기름에 녹아서 몸속에 쌓인다는 뜻입니다.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다릅니다. 간과 지방 조직에 계속 축적됩니다. 빠져나가지 않고 쌓이기만 합니다. 고함량 비타민 D를 오래 드시면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가 고칼슘혈증입니다. 이름이 어렵지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과다하면 칼슘 흡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혈액 속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칼슘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속이 메스껍습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입맛이 없어집니다. 물을 자꾸 마시고 싶어집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영양제를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다행이지만 계속 드시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고칼슘혈증이 지속되면 칼슘이 신장에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면 결국 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은땀이 나고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심하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신장 결석으로 입원하신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부드러워야 할 혈관이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또한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것입니다.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드셔야 안전할까요? 대한내분비학회와 국제골다공증재단의 권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800에서 1000IU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5000IU, 심지어 10,000IU가 넘는 고함량 제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고칼슘혈증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정말 부족한지 혈액 검사로 확인하시고 부족하다면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용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대용량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적절한 양의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혈관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용량으로 드시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의 가장 큰 위험은 출혈 경향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혈소판이 뭔지 아시지요? 상처가 생겼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혈소판입니다. 오메가3가 이 기능을 억제합니다. 적절한 양이라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피가 너무 끈적끈적해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다하게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위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 드시는 분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이 고용량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하루 3000mg 이상의 오메가3 섭취 시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코피가 자주 납니다. 예전에는 코피 날 일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코피가 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양치질할 때마다 피가 나옵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피가 오래 안 멈춥니다. 예전에는 금방 멈췄는데 지금은 한참이 지나도 계속 피가 납니다. 피부에 멍이 잘 듭니다. 살짝만 부딪혀도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입니다. 위장관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은색 변이 나옵니다. 변 색깔이 타르처럼 시커멓습니다. 이것은 위나 장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뇌에서 출혈이 생기면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옵니다. 어지러워집니다. 말이 어눌해집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하루 1000m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중에는 3000mg, 4000mg짜리 고용량 제품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붉은 누룩 발효 제품입니다. 붉은 누룩은 붉은 효모로 쌀을 발효시켜 만든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약은 먹기 싫고 자연식품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붉은 누룩에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과 거의 같은 물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바스타틴이라는 약물과 화학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붉은 누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물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보다 규제가 훨씬 느슨합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모나콜린 K 함량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제품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어떤 제품은 약물 수준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함량이 일정하지 않으니 효과도 예측할 수 없고 부작용의 위험도 커집니다. 게다가 약으로 처방받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데 건강식품으로 드시면 그런 관리 없이 그냥 드시게 됩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이미 붉은 누룩의 모나콜린 K 성분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표명하고 섭취량을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붉은 누룩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근육 손상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횡문근육해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요. 쉽게 설명드리면 근육세포가 파괴되면서 근육 속 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근육이 녹아내린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근육이 아픕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쑤십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쥐가 자주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참고 계속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육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드시면 근육 손상이 심해집니다. 근육에서 나온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신장을 막아버립니다. 신장이 망가집니다.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이 붉은 누룩까지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같은 계열의 성분을 중복으로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 손상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붉은 누룩은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간 기능이 나빠집니다. 심하면 간염이나 간부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하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변 색깔이 진해졌다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붉은 누룩은 의사의 처방과 모니터링 없이 드셔서는 안 되는 보조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스스로 건강식품을 찾아 드시기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필요하다면 정식약물을 처방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약으로 드시면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도 하고 근육 상태도 확인합니다. 건강식품으로 드시면 그런 관리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고함량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젊어지고 싶은 마음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고 하니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비타민 E도 비타민 D처럼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몸에 쌓입니다.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축적됩니다.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출혈 위험의 증가입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비타민 K가 뭐냐고요? 혈액 응고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피가 굳어서 상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함량 비타민 E를 드시면 비타민 K가 제대로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습니다. 출혈이 쉽게 발생하고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오메가3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04년 미국 뇌과학회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함량 비타민이 복용이 오히려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루 400 IU 이상의 고함량을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약 4% 높았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항산화 작용이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당한 산화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2011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고함량 비타민 E가 전립선암 위험을 약 17%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신 영양제가 오히려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E는 특별한 결핍이 없다면 하루 400IU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냥 몸에 좋겠지 하는 생각으로 고함량 제품을 드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고농도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머리카락과 손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탈모 예방을 위해 고농도 비오틴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걱정되어서 손톱이 약해져서 드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이 신경 쓰여서 고농도 제품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비오틴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장기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혈액 검사 결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많은 혈액 검사가 면역 분석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농도 비오틴이 이 검사 방법을 방해합니다. 검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2017년에 고농도 비오틴이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안전성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검사와 심장 관련 검사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데도 비오틴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너무 활발하게 일한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도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갑상선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로, 체중 변화, 심장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장 관련 검사의 왜곡입니다.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료진은 심장마비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트로포닌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트로포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오틴이 이 검사 결과를 낮게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로는 심장마비인데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보고 심장마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빨리 치료받지 못하면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오틴 복용으로 인한 검사 결과 왜곡 때문에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모발 건강을 위해 드신 영양제가 생명을 위협하는 오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를 받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비오틴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실 이틀 정도면 대부분 배출되지만 안전을 위해 일주일을 권장합니다. 응급실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비오틴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오틴 복용 사실을 말씀하시면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이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즉시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출혈이 잦아진 것입니다. 양치질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납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피가 평소보다 훨씬 오래 안 멈춥니다. 피부에 멍이 잘 듭니다. 살짝만 부딪혀도 시퍼런 멍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은 출혈 경향이 증가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진합니다. 콜라 색깔처럼 진한 갈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것은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영양제를 드신 후 지속적으로 속이 메스껍습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근육통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아픕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쥐가 자주 납니다. 이것은 붉은 누룩이나 다른 콜레스테롤 관련 보조제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평소와 다른 두통이 지속됩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심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습니다.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간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영양제와의 연관성을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영양제를 드실 수 있을까요? 4단계 안전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드시기 전에 검사부터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 여러분의 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얼마인지, 간 기능은 어떤지, 신장 기능은 정상인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야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없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드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부족하지도 않은 영양소를 과다하게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 번에 하나씩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제품 때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추가할 때는 최소 2주 간격을 두고 하나씩 시작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함량을 드시지 마세요.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 용량의 절반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젊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했다면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간 기능이 정상인지, 신장 기능이 정상인지, 전해질 수치가 정상인지 확인하세요. 한 번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다른 약물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 혈액응고 방지제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 복용 중인 영양제 목록을 가져가세요. 제품 포장을 사진 찍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대부분의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특히 오메가3, 비타민이, 은행잎 추출물, 마늘 보조제 등은 출혈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붉은 누룩도 천연 성분입니다. 인삼도 천연입니다. 홍삼도 천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어떤 성분이든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제 구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기본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타민 D 하루 800IU, 오메가3 하루 1000mg 이하, 그리고 종합 비타민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두부, 멸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제는 정말 부족한 것만 보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영양제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고함량 비타민 D는 고칼슘 혈증, 신장 결석, 혈관 석회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루 800에서 1000IU로 제한하시고 칼슘제와 동시 복용을 주의하세요. 둘째, 대용량 오메가3는 출혈 경향을 증가시킵니다. 뇌출혈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루 10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셋째, 붉은 누룩 발효 제품은 근육 손상과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과 중복되면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의사 상담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넷째, 고함량 비타민 E는 출혈 위험을 높이고 일부 연구에서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위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루 400IU 이상은 피하세요. 다섯째, 고농도 비오틴은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시켜 오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일주일 전에는 중단하시고 병원 방문 시 복용 사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주인입니다. 의사도 약사도 영양제 회사도 여러분의 건강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건강을 지키는 도구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작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현명한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